여러분들 이 담배값 인상 부분을 담배값의 인상을 왜 하느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느냐, 이제 그런 관련쪽보다는 담배값이 인상될 때 흐름을 본다면 항상 세수가 부족을 했고, 이 세수가 부족하면서 항상 나왔던 부분이면 부자는 감세해주고 서민은 증세하는. 담배 냄새. 담배 가격이 오르면 아마 이 담배 연기가 많이 사라질 거야. 아니죠. 담배 가격 인상에는 또 다른 음모가, 또 다른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배 가격 인상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담배 가격 인상이 되면 그 다음 후속타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오늘 이 강의 시작하는 담배 가격 인상 논란을 보시면, 아하, 이래서 인상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실 겁니다. 자, 지금 이 4,500원 담배값입니다. 그죠? 2014년도 했었죠. 이때 2,500에서 그 다음에 4,500원 올릴 때만 해도 와, 정말 이 담배 끊어야지, 이렇게 했지만 끊는 분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4,500에서 8,000원 올라지면 담배 한 개씩 좀 빌려주실까, 이렇게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인상론이 2년 만에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 담배값 인상 논란이 2021년 1월에 8,000원 인상설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무턱대고 나온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을 담아서 2030년까지 담배의 건강증진 부담감 인상을 추진한다는 내용. 늘 보면 항상 건강증진, 해로운 담배를 끊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인상한다, 참 요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 지금 담배값 하나당 이 OECD 평균 가격이 7달러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4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가격을 더 올리는 게 타당하고, 그런 이유가 담배가 해로운데 건강을 위해서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올리면 건강 증진도 되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오염도 되지 않고, 뭐 이런 논리를 펼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담배 가격이 얼마나 이렇게 인상됐는지 한번 봤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쌀부터 이렇게 쭉 보이시죠? 인상된 거 보면 참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담배가 주제이니까 담배만 보시면 1970년대 이 신탄진 담배를 기준으로 50원이었답니다. 이 당시 담배가 꽤 비싼 거예요. 보면 시내버스 요금이 10원밖에 안 하는데 담배가 50원이 꽤 비쌌다. 그리고 1980년대 보면 거북선이 이제 300원. 자,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부터 S의 기준이 나오는데 1300, 이때도 인상폭이 정말 엄청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2000년도에 이제 1700원을 올랐고, 2014년, 그러니까 올린 건 2015년 1월 1일이니까, 자, 2014년 15년에 2500원 올렸고, 자, 여기서 이제 4,500원까지 인상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왔는데, 이 연도별 가격을 보면 담배 가격이 거의 10년 주기로 계속 상승했는 것을 봤을 때, 담배 가격이 2014년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지금 2023년 담배가 가격 이른 연도별로 본다 그러면 인상시킬 시기가 충분히 무르익었다. 그리고 인상시킬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담배 가격 인상하면 이 박근혜 정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1년의 과정을 보신 다음에, 담배 가격이 지금 올라오겠구나, 곧 인상되겠구나, 그때 담배를 좀 미리 사놓으시는 분들은 이런 코스를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4년 9월 11일에 보시면 정부가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는 안을 드디어 여당에 올렸죠. 그렇죠? 이때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전에 했던 걸 얘기하면 완전 반대되고, 특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세금 관련해서 정말 민감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때 그런 부분들에서 논란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보면 드디어 여야가 담배값 인상을 2,000원에 합의를 하고, 왜냐하면 이 당시 야당 강력한 반대를 했거든요. 2달 정도 걸려서 합의를 하고, 역시 법안 통과는 합의만 하면 금방 됩니다. 그죠? 그 한 3일, 4일 뒤에 담배값 올리고 2015년 1월 1일 한국의 담배 소비자 가격은
20개당 4,500원. 자, 이때 담배 끊는다는 얘기 정말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게 왜 인상 논란이 많았었냐면, 그전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담배값 인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500원, 그것도 2,000원 올린 것도 500원 올리는데, 그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가졌었는데, 이 세금 관련 왜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죠? 담배나 이런 것들을 가격으로 서민이 피해가 가고 부담이 되니까 이런 거 말고 다른 쪽을 올려라. 근데 솔직히 이때 당시에 보수 진영이,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인지 모르겠는데, 이때 그걸 추진을 해서 부자 감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수가 모자라니까 담배값을 인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때 상당히 나갔는데 자기들은 자기 정부 때 2,000원 오니까 뭐 내로남불이야. 그때는 못 올리고 지금은 왜 올리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건강 증진이라든지 뭐 어쨌든 거리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꽁초가 적어지니까. 그렇지만 인상을 하면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 저소득성의 소득 역진성이 심화가 됩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직접세 같은 경우는 많이 번 만큼, 그죠? 내니까 이게 별로 차별이 없어요. 근데 담배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간접세거든요. 근데 담배를 피는 이 계층을 보면 상류층보다는 저소득층이 담배를 피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못 살수록 담배를 많이 핀다는 건데, 그 못 사는 사람들을 담배 가격을 계속 올린다면 소득 평균 분배에 맞지 않다. 역진성이 심화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된다. 하면 뭐 물론 돈 많은 고소득층 안 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담배 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힘든 사람일수록 담배를 많이 필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사회적 부작용입니다. 여러분들 2,500원에서 4,500원 올 때도 그랬습니다. 정말 밀수라든지 중국에서 밀수도 많이 왔었고 사재기가 정말 심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4,000원에서 8,000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죠? 이런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데, 근데 이런 사재기, 그리고 담배는 서민 음식이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그래도 지금 전기세부터 뭐 설탕 가격, 지금 소금 가격도 오르는데 담배 가격까지 오르면서 이 물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안 오르는 것은 월급밖에 없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문제점, 소득 역진성 현상. 이 당시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인 감세하고 세수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올리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얼만큼 부족했냐 하면, 지금 보시면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2013년에 8조 5천억이라는 세수가 지금 이 당시에는 역대급 세수 결손. 근데 이게 1년에 끝나지 않고 2014년에는 10조 9천억. 그래서 토탈을 하면 거의 20조 가까운 세수 결손액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걸 메꿔야 돼. 뭐 메꿔야 되는데 메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담배인데요. 이 담배세 올려서 그걸 막는다. 자, 근데 한번 보시면 2,500 오르기 전에 보면 담배값에 차지하는 세금 비중이 62%였어요. 근데 2,500원에서 4,500원 오르고, 지금 보시면 담배값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3%. 여러분들 4,500원 담배값에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73.7%가 됩니다. 담배값도 올리고 세금도 같이 올려버렸었죠. 막히죠. 담배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죠? 그러면서 이때 그 박근혜 정부가 했던, 야, 이거 담배값 올려봐야 세수 증거화분이 2조 7,800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서민 증세 이거 말도 안 된다.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담배값 올린다고 해서 크게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일어났냐면 2015년에 얼마나 이 담배 세금 나오면 10조 5,181억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무려 3조가 넘는 돈이 더 거쳤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2조 7,800억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3조가 더.
그리고 2016년에는 보시면 12조 3,761억에 늘면서 거의 6조가 넘게, 그리고 토탈 합치면 10조가 넘는 돈이 세금이 더 늘어났다. 이 세금이 누구한테 나왔다? 서민들한테. 중요한 대목이, 그러니까 서민 증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서민 증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 이게 얼마만큼 많은 세수였냐? 지금 당시 납세자 영역에서 보면 직장인이 납세한 근로소득세가 12조 7,206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 담배 세금이 근로소득세와 맞먹을 정도로 세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세수 일부를 서민증세나 다름없는 담배값 인상으로 메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담배 피시는 분들은 참 이번에 또 올라가면 억장이 무너지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남발로 해서 임기 초부터 세수가 얼마 부족했다? 20조가 결손이 됐어요. 그렇다 이 세수가 부족하니까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받을 새로운 뭔가가 필요가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세수 확보를 위해서 2014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담배값을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2016년 세수 증가액, 2016년에 따지면 2배, 정부 예상과 따지면 거의 뭐 4배, 5배가 넘는 돈이 더 세수를 거쳤다. 이렇게 되니까 담배값 인상으로 서민 증세를 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당시 증세 구간에도 논란을 많이 키웠었고 담배값이 서민 증세가 된다고 해서 수정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서민 증세의 역효과를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세제 개편을 해서 결국은 서민들만 세금을 더 간접적으로 부자들보다 더 많이 내는 효과를 나타냈다는 거죠. 근데 이때 공교롭게도 정책이 나온 거에 보면 지금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법인세하고 재산세 인하를 했죠. 그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가세 기준 완화를 했죠. 이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기업 상속 공제 대상 제도를 확대했죠. 또 마지막으로 부동산 취득세, 양도세 이런 부분들을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을 감세를 해주고 그 세손이 부족한 부분을 어느 쪽으로 메웠다? 이런 서민 담배값에 이런 부분으로 메웠던 거예요. 이때 그 담배세 말고 또 2가지 세금들을 더 인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2023년 현재 정부의 사정은 어떤가? 정말 앞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 한번 생각해보면 거의 정말 유사합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거친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어떻게 됐다? 34, 이거는 조금 기사마다 다른데요. 24조 원이라는 데도 있고 34조 원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연말까지 하면 40조 원의 세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부는 올해 거칠 국세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경을 하든지, 그죠? 아니면 줄이기 위해서 불용을 하든지, 뭐 2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이 어떻습니까? 여소야대입니다. 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품목별로 이렇게 한번 보면 가장 많이 줄었는 게 어디입니까? 역시나 소득세와 법인세. 마이너스 7.1%, 마이너스 6.8%. 결국 이 말은 즉슨 뭡니까? 부자 감세지요, 그죠? 기업들 소득세, 법인세 이걸 감면서, 물론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 좀 높은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수 부족의 가장 주 원인이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또 하나가 보시면 부가세. 이 부가세는 뭡니까? 간접세죠. 그죠? 간접세. 이 간접세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담배, 나머지는 솔직히 얼마 되지도 않아. 그죠? 자, 그리고 이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금 이자액 추이가 보시면, 자, 보이십니까?
2018년도 꾸준히 늘어가다가 어떻게 보면 2021년에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다시 이제 급격하게 늘기 시작합니다. 2023년에는 48조 1천억. 또 금리도 올라가면서 지금 이자액도 641억. 세수도 부족해. 이자액 대출 금액도 늘어.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를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지금 딱 입장이 된 거예요. 그죠? 또 한번 이 국세 수입 현황을 한번 보실까요? 1월에서 4월 누계 현황을 보시면 자, 역시나 법인세와 소득세가 가장 줄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줄었어요. 근데 지금 현 정권 안에서 이 법인세 소득세를 다시 늘린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는 얼마 되지도 않게 늘려봐야 효과가 없어요. 결국은 이 부가가치세, 간접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첫 세법 개정을 내놓은 거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첫 세법 개정안이 법인세 내리고 종합부동세 부담 내리고 그 다음에 3천억 이상 초과 기업들 25%에서 22%. 정말 이제 3천억 이상 초과 기업들이 우리나라 보면 1% 대기업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차지하는 세금 비중이 한 20, 30% 될걸요. 근데 다 낮췄어. 결국은 지금 세손 부족이 한 70%는 이런 부분들을 낮추어서 발생을 했고 이게 서민 중상층보다는 부자들이 더 큰 수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거잖아요. 법인세 소득이 낮춰주니까 너희들 돈 열심히 벌어서 더 많이 벌어라. 근데 지금 기업들의 실제가 더 곤두박질 치다 보니까 세금이 덜 거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그래프 보시면 더욱더 표가 나실 건데요. 자, 세목별 누적 세수를 보시면 확실하게 나타날 겁니다. 자, 일단 먼저 법인세 먼저 보시죠. 지금 줄었는 금액이 15조 8천억.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보시면 7조 2천억. 이거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23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줄었는 거 보면 2조 4천억.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거의 25조라는, 자, 앞서 지금 제가 세수 결손은 24조에서 34조로 얘기 드렸죠. 결국은 이 세수 결손의 대부분이 양도소득,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걸 줄여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내는 사람들 서민이 냅니까? 아니면 부자가 냅니까? 부자들이, 기업들, 부자들 이런 속이 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 세목별 누적세수에서 유일한 게 오른 게 근로소득, 개인들이죠. 근로자. 개인들 세목별 누적세수만 유일하고 다른 건 다 내렸어요. 근데 여기서 담배값 인상을 해버리면 결국은 이런 근로자들만 더 불리하게 지금 이 세제 개편이, 세제가 방향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부의 세수 부족 해결책 과연 무엇일까? 자, 앞서도 얘기했듯이 추경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정부가 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 지금 이 재정 당국이 불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불용이라는 게 국가 재정에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는가. 그러니까 정부 단체라든지 지방행政얼마나 이렇게 돈을 줬지 않습니까? 각 품목당 돈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가 뭐 정부 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 단체 이렇게 돈을 나눠줬어요. 근데 나눠줬는데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야, 너희들 그 세수 부족하니까 더 못 내려주다니까 지금 거기 우리 정책에서 거기서 너희가 야 다시 재편해서 줄일 건 줄이고 이런 걸 우리한테 보고를 해. 그게 바로 불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 최근 불용 이 추이를 보시면 2018년부터 쭉 낮아졌어요. 낮아지다가 이제 2020년부터 점점 올라가는데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불용률 추이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박근혜 정부 때는 얼마까지 올라가면 10%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불용률 추이가 10%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모자란 세수를 모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지금 국면이 여소야대입니다. 야당도 거대 야당, 이게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족한
세금을 모아야 돼. 아니면 국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래야 돼. 그 정책이 안 맞다. 결국은 앞서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거기에 이 부가가치세가 가장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서서히 항상 정책이 나오고 이러면 여론 모의부터 하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나온 게 제36기 세계금연의 날. 자, 세계금연의 날이 나오면서 이때 각종 이런 금연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얘기를 해요. 야, 담배 건강도 안 좋고 지금 맨날 쓰레기 나오고 이거 끊어야 된다. 왜 끊었냐? 그래서 어떤 논리를 펼치자면 지금 담배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는 한 갑에 7만 원 하는 나라로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4,500원. 그 순위로 보면 100위 중에서 66위 밑에 있다. 우리나라가 무역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거의 10대인데 왜 담배 가격이 66위밖에 안 냐? 담배 값을 충분히 올릴 수도 있고 이걸 올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러면 분명히 담배를 덜 피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넓혀서 세계 금연이나 이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론에서 요 기사가 아마 조선일보인가 동아일보인가 그럴 거예요. 자, 8년째 담배값 앞서 제가 10년 주기로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목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8년째 담배값 4,000원 가격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다. 가격 오르면 이 담배가 피는 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건강 증진도 되고 이 인상된 세금을 위해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쓰고 일석이조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이런 논리를 펼치기 가장 좋은 게 보면 항상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고 안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담배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 바로 제약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제약세에 해당되는 게 뭐 담배, 주류, 그 다음에 뭐 도박, 경마, 뭐 이런 마약 이런 쪽이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항상 찬성과 반대. 근데 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찬성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게 담배 피는 거 냄새 나고 환경 더럽히고 왜 피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항상 이런 제약세 논란으로 가버리니까 인상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된 거죠. 그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국민 건강 증진 플러스 항공유. 또 이 담배 꽁초에 담배에는 이 플라스틱 관련 쪽 이런 오염이 있다고. 그렇게 이렇게 또 이게 해양 오염에도 환경 오염도 되고 해양 오염도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를 걷어서 이런 부분들을 쓰면서 그리고 담배 피우는 사람 관련 부분도 하겠다. 이런 논리로 계속 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2014년, 15년 때 이렇게 하면서 부자 감세, 절대 서민 감세 아닙니다. 서민 증세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서민 증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로자의 세금에 해당한 만큼의 돈이 거쳤다. 그럼 이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 세금이 60%대, 박근혜 정부 때 70%대, 이번에는 세금만 아마 80%가 될 겁니다. 8,000원에서 세금이 8,000원 때문에 6,400원이 세금을 거쳐요. 결국은 40조의 세수, 3,300, 6,600원 이상 되면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수 10조 정도 더 거쳤죠. 그렇다는 얘기는 40조 부족한 거에서 지금은 24조 5조지 않습니까? 연으로 따지면 20조 부족한 세금의 20조 정도를 모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담배 가격이 인상이 되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것만 딱 올리고 끝날 거겠냐? 절대 없다. 이게 이전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건데 그 다음 올라갈 거 제가 예측 한번 하면 뭐냐면 바로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특히나 이 보시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으로 부담되는 회비의 성격의 조세.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주정부에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 하위에 있는 지방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정부는 세금을 올렸다 아니면 뭐 올렸다 이런 논란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리고 분명히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는 이 지방에 내려줄 돈을 덜 내려줄 수밖에 없고 그 부족분을 이 주민세로 충당을 해라 이렇게 항상 해왔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딱 보시면
담배값 인상이 어김없이 이때 박근혜 정부부터 지방세 부과해를 보시면 자 2015년 대비 이렇게 보시면 이 주민세가 16.8%밖에 안 오른 것이죠. 근데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들어왔거든요. 근데 2012년 대비 지방세를 얼마나 올렸냐 하면 무려 452% 올렸습니다. 근데 이때 올린 금액이 그전에 금액이 작고 10,000원, 뭐 20,000원 이렇게 됐거든요. 인당 이렇게 치면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인상폭을 보면 452% 올랐다. 절대적으로 세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담배 가격 인상 올리죠. 담배는 서민들이 더 많습니까? 서민 증세. 주민세도 거의 일률적으로 같이 올리거든요. 결국은 또 서민 증세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특히나 보면 국세 위상, 지방재정 수입 6조 줄 듯 부산 경북에 더 큰 타격. 기사도 기가 막히게 이런 기사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부산 경북에 더 큰 타격이다. 자, 부산하고 경북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1, 2 이렇게 따지면 가장 감소분이 높다는 거거든요, 지금. 감소분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하면 부산 TK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권의 핵심적인 역할, 지자체입니다. 근데 중앙정부에서 돈은 못 내렸다. 그러면 결국 이 부족분을 주민세로 채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담배값 인상되면 그 다음은 주민세다.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들? 겁나죠.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겁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은 바로 여러분들 자동차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자동차세는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폐합했거든요. 자동차를 소유하면 가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자동차를 비소유한 사람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자동차를 안 소유해서 야 올려 그 연기도 많이 나고 말이야, 진짜 올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약세는 아니지만 제약세 개념을 한다는 거죠. 이 자동차는 특히나 또 도로 손상 및 환경 오염에 그 관련해서 세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가 많이 부서졌고 지금 도로 상태가 안 좋다, 그리고 새로운 도로를 뚫어야 된다, 그리고 환경 오염이 안 되는데 이 부분 관해서 지금 탄소 아리백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올리기가 참 쉽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역시 보시면 자 1991년도에 묶인 자동차세, 그죠? 이거를 언제 올렸냐면 역시나 보시면 2016년에 75%, 2017년에 100%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담배세 올리고 주민세 올리고 이제 세수 더 올릴 게 없으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그 자동차세를 올린다는 거죠. 그럼 2016년 이후에 지금 별 얘기 없고 지금 그 이제 또 시간이 꽤 지났지 않습니까? 담배값 올리면 주민세 올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 이 자동차세까지. 결국은 서민들은 담배에서 세금 내지, 주민세 올라가지,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해서 돈이 많으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얼마 된다고 올려봐야 얼마 된다고 이렇게 되지만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각종 지금 식품이라든지 전기세 정말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계속 20, 30%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올라간다? 버티기 정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런 조짐이 지금 자동차세 조짐이 보이느냐? 이 부분은 자 보시면 일본 정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 우대를 재검토하겠다. 현재 자가용 전기차에 대한 일률적 연간 25,000원을 부과하는데 이거를 자동차세를 모터 출력 등에 따라서 가세를 하겠다. 정차 세금을 재산 가치와 도로 손상 등 영향을 반영하는 형태로 정할 필요가 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전 주행세 결국은 뭐 도로 손상, 환경 오염 지금 똑같은 논리거든요. 일본 하는 정부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고,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들 일본에서 먼저 하면 우리나라 이렇게 따라할 것 같습니까? 안 따라할까? 따라할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연결이 고리가 나오고, 여러분들 이 담배값 인상 부분을, 담배값의 인상을 왜 하느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느냐, 이제 그런 관련 쪽보다는 담배값이 인상될 때 흐름을 본다면 항상 세수가 부족을 했고, 이 세수가 부족하면서 항상 나왔던 부분이면 부자는 감세해주고 서민은 증세하는, 그러니까 항상 부자 감세,
해주면 그 세수 부분 부족분을 메꿔는데 그 부분을 뭘로 메꿔냐? 부가가치의 간접세로 메꿔. 그 부분은 항상 개인들이 항상 더 많이 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세제 부자감세 아하 세금이 오르겠구나. 줄줄이 지금 세금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안 올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더 얘기하기 힘들면 이제 간접세로 지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좀 드렸고, 이런 경제 시스템 논리,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금 OECD에서 지금 또 경제 성장을 낮췄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항상 상저하고를 예상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허리띠 지금 바짝 잠그어서 우리 어려울 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